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노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다. 2005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서 지금 15년 차가 막 되고 이제 16년 차가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집사람이 혼자 직원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고요.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집에 와 있으니까 마침 또 집사람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저거에서 제가 또 합류해서 한 거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갑자기 계약 해지를 당하고 나니까 지금 상당히 막연한 상태입니다. 뭐 당장에 뭐 생계 문제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게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잔존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업 활동을 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계속 지금 3개월째 빈 상가인 상태로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고요. 계약 기간이 2월 1일짜리인데 제가 10월 중순경에 이제 그 가맹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계약 해지를 하려면은 가맹법상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2회 이상 계약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맹법상 그런 절차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한 어떤 특별하게 내가 계약 위반 사항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하고 갱신 요청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가맹계약 종료가 통보가 되고 가맹계약이 2월 1일자임에도 불구하고 1월 30일부로 분류 중단되고 포스 정지되고 해서 영업을 못하고 그 이후에 뭐 계속 쉬고 있는 상태죠. 네. 왜 사유에 대해서 뭐 들어보니까 그 답변서 중에 뭐 제가 그 활동을 했던 정주역 활동을 해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하게 훼손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적시를 했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통보하는 내용은 없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건데 내가 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사업자 단체 활동을 했던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일련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담담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맹본부를 믿고 사업을 했고 그동안에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서로 믿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정한 내가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어떤 영업 방침을 위반을 했다거나 뭐 다른 가맹점 사업자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의 어떤 대외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유를 내가 적시를 해줬으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이 갑자기 내팽개치니까 이제 먼저 가맹본부가 그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많이 일삼기에 제가 청와대에다가 청원한 사실이 있어요. 영업 시간을 강제를 하고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영업 시간을 몇 시부터 12시부터 밤 12시까지 해라 이 내용은 없어요. 계약서에는 그냥 11시를 준수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휴무도 뭐 운영과장하고 협의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2번 이상 쉬면은 불이익을 주고 이런 걸 가지고 강제하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내용 증명이 날라온 거예요. 이 쿠폰을 거절했고 그 쿠폰 거절 건수가 과다하고 쿠폰 들어왔을 때 거절 사유가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배달 지역 아님, 배달 시간 지연, 재료 손인, 재료 소진, 주소 부정확 그런 정당한 거절 사유를 본사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 거기 내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당한 거절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건 얘기를 들어보면 알 텐데 뭐 얘기조차 안 들어보니까 그냥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이 갑질이라는 게 이제 그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거래 지위를 남용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도가 지나친 그다음에 이렇게 생계를 끊어버리는 밥줄이 끊겼잖아요. 등록금만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를 해야 된다. 등록금 반환 논의를 위한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등록금 반환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서버 증설이나 방역 비용 때문에 등록금을 많이 썼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시소도 못하고 수업 지도 떨어졌는데 등록금 반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정보 공개가 제일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등록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정보를 보여주면 그 논쟁이 더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특히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불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돼가지고 저희 학생들의 좀 소중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서 있는 게 생각보다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좀 가볍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렸을 때도 지지한다고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고 여러 곳에서도 막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저한테 뭐 커피도 사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뜻에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연대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있고 1차에서 여러 명이서 하면은 정부 정책을 안 따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서 그냥 일단은 5월 5일까지는 릴레이 시위로 하자라고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고 그것도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서 릴레이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등록금을 받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계속 시위를 할 예정이고요. 학교도 개강을 무기한 연기한 것처럼 무기한으로 하고 만약에 이를 통해서도 안 된다면 5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국 선언이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 선언을 할 예정이고 이러도 해결이 안 되면 소송 법률 소송까지 갈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그동안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학생들이 이용을 못했고 개강을 늦춰지면서 학생식당을 아예 폐쇄를 해서 학생식당도 이용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그 관에 있는 열람실도 현재는 폐쇄돼 있어서 열람실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공부랑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카페나 집이나 이런 데서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권이나 이런 부분에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1부터 +2로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두 변수가 동일한 패턴을 교수님의 성함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교수님의 수강 신청이라는 그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몇 주 차째 9주 차째가 됐는데 계속 이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시간 강의를 하라라는 학교 공고 상황이 내려오고 나서 저희한테 어마어마한 양을 주고 그걸 요약해서 저희 보고 발표를 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 발표가 뭐 한 75분을 한다 그러면 65분은 학생들이 다 말을 하고 한 10분 정도만 약간 말을 한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우리가 왜 수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일단 제 달력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다 다 과제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막 이때 내고 이때 내고 이때 내고 이때 내고인데 과제가 여기서 하나 끝내면 다시 또 과제가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다기보다는 뭐 과제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녹강을 틀어주시거나 뭐 실시간 강의를 하시는데 출석 체크만 30분 하시고 약간 이러신 교수님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번 한 학기를 통째로 날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은 정말 심각하고 잘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월세비도 내고 관리비도 내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좀 신세지기도 그렇고 또 돈량도 많기 때문에 평일에는 이제 상하차 알바하고 있고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상하차 알바하러 가야 돼가지고요. 지금 동기들이랑 교수님이랑 한 번도 못 봐가지고요. 지금 되게 다들 좀 어색하고 해요. 아직도 이제 뭐 메시지나 이런 걸로 교류하기는 하는데요. 좀 아쉽죠. 이제 막 다 이제 한번 경험해보고 다 이렇게 놀고 한번 이렇게 다 만나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못 만나니까 좀 아쉽기도 하죠. 아무래도 이게 그림이
이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막 이게 정해져 있는 틀이 없고 이제 막 이제 스스로 이제 발전시키고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도 받으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만 하고 이제 그냥 막 이렇게 길게 막 직접적으로 이게 피드백을 이렇게 바로바로 앞에서 해주는 거랑 이게 바로 앞에서 이제 그 보여주시는 것도 없고 하니까 약간 좀 그 점이 불편하죠. 많이 안타깝죠. 힘들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에 대한 또 로망이 있잖아요. 뭐 MT고 OT고 그런 거 전혀 또 못하기 때문에 많이 아까운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미대다 보니까 디자인과다 보니까 실습 비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부담감도 있고 지금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또 내야 돼요. 등록금을. 근데 이제 2학기 때 조금이라도 좀 유예해서 좀 나아줬으면 등록금을 좀 줬으면 좋지 않을까들. 지금 요구하는 게 등록금을 받아내달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학생들을 뭔가를 지원을 하거나 대학을 지원한다는 거는 이게 반드시 재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거든요. 대학에 그런 여력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또 정부가 뭘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대학들한테 일괄적으로 하기에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내 좁은 어깨 위엔 빈 곳이 없어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 무거웠었던 그 기억도 이젠 지친 얼굴로 웃네 실없는 눈물은 왜 또다시 고여 어떤 게 서러운 건지 걸었던 길은 주름이 되어 잊을래도 잊을 순 없네 거울 속에 너의 떨림 다시 느껴봐 기쁨 그 미소 더 내게 보여줘 그리울 땐 그런 대로 혼자 울지 말고 소리 내어 불러봐 행복 행복 행복을 불러요 행복 소중한 행복을 주세요 스치는 바람결에서도 난 들려 고단한 외로움들이 상처 입은 가슴의 멜로디 노을보다 긴 한숨들이 거울 속에 너의 떨림 다시 느껴봐 기쁨 그 미소 더 내게 보여줘 거의 날 땐 그런 대로 움츠리지 말고 소리 내어 불러봐 행복 행복 행복을 불러요 행복 소중한 행복
소리 내어 불러봐 행복 행복 행복을 불러요 행복 소중한 행복을 불러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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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불러요 행복 행복 행복을 주세요 행복 꿈을 이루십시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은 꾸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누어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요.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
그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요. 나를 바라봐 같이 이렇게 나도 다리도 Baby, I won't sleep until you come home. Come home. Emotions run. 모델을 꿈꾸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최민지입니다. 중학교 3학년 손재호입니다. Oceans of tears that built hills of regrets. 원래 아이돌이 꿈이었는데 재작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체력이 안 좋아져서 꿈을 포기하고 슬펐어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구토나 약간 좀 숨이 잘 안 쉬어지거나 살이 많이 빠지고 그럴 때도 있는데 또 붓기도 하고 막 마음도 되게 힘들고. 그게 몇 년 동안 그냥 완전히 막혀버린 거잖아요. 꿈을 못 이룬다는 게.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안타까워. 네. 꿈을 포기하고 치료만 하고 있었는데 변정수 이모를 만나서 모델이 하고 싶어졌어. Boost the stereo, we'll dance all night. The heat is rising, so be mine tonight. Once I saw you, my heart was afire. What did you do to awaken this desire? I'm captivated by you. 유명한 모델이 돼서 번 돈으로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를 할 거예요. Take me higher, somewhere off the ground, at the speed of sound. Turn me upside down tonight. Take me higher, somewhere off the ground, at the speed of sound.
저는 처음 결혼할 때 굉장히 노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희가 결혼 후 1년 있다가 아이가 진짜로 생겼어요. 그 아이가 3개월 만에 이제 유산이 돼가지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약간 임신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생겨가지고 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연관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이제 맞벌이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청소하시고 치우시고 뭐 빨래하시고 빨래하시고, 왜 엄마만 저렇게 살아야 될까? 20대 중후반부터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그 여성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고, 그 사람이 애를 낳겠다고 결정하고. 주위의 반응이 엄청났어요. 사실 여성이 비출산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대단한 선택인지 몰랐는데, 이것에 대한 파장이 너무 큰 거예요. 부모님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되게 별종이라는. 친구들이 아이를 둘, 셋씩 낳고 살면서는 아이 없는 제가 되게 불안정해 보인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부부 사이가 불안정해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좀 압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다니던 이제 방송국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 PD들 중에서 결혼은 다 했지만 아이를 낳은 제작 PD는 한 명도 없어요. 여성이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여성이 출산을 하고도 자기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런 이 상황에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저는 아이 때문에 부부 사이가 오래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이 이혼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아이 때문에 이혼 못하겠다, 이런 경우를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경험하셨고 그 관계의 신뢰성이라던가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게 깨진 상태에서 애 때문에 결혼을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부모님의 그 뒷받침, 부모님의 희생은 당연히 있어야 내가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기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드셨는데 그 또 노쇠한 그런 육체에 또 아이까지, 내 손자까지 키운다는 거는 좀 엄청난 에너지 같은 일이잖아요. 그거를 지워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선택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육아를 하면서도 나의 인생을 내 일과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개인들의 노력에 이게 의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출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실제로 그 부부들이 무엇을 고민하기 때문에 애를 낳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적극적으로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무혼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고, 또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결혼을 했거든요. 왜 했냐면 그냥 남성이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시대 큰 흐름이 작용하는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결혼하신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뭐 결혼했지만 외로워. 이 얘기를 물어보시면은 안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뭐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다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40대에 그 학교에 계셨던 결혼 안 하시는 선생님들 생각해보면 저희들끼리 엄청 놀렸거든요.
노총각선생님 장가보내야 되는 거 그래서 되게 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면에서 확실히 좀 그런 사회적인 얘기들이 좀 덜한 것 같고 아이는 그냥 다 부모들이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대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뭐 여성들도 경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거든요. 아이에 대한 뭐 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그때부터 이제 그 인프라를 늘려놨으면은 지금 이렇게 뭐 인구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좀 더 사회가 가족 형태에 대해서 너무 규정하지 말고 좀 더 여러 형태의 가족들을 인정해야 되고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도들도 그런 것들을 갖고 오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4인 가족, 정상가족 테두리 안에서 계속 그걸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내 위, 장, 폐, 심장 뭐 할 것 없이 모두 눌러서 당장의 호흡장애로 죽어도 정말 이상할 것 같지가 않은데 회사에서 눈치를 보면서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아주 정상이고 임산부를 하면 누구나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속절없이 아픈데 마냥 참아야 하는 게 맞나? 사회에서 겪는 일을 말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분홍색 임산부 배지를 가방 앞에 아주 잘 보이도록 달아놓아도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임신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분노하셨어요. 이게 제가 혼자서만 이야기할 때에는 너가 유난이다, 너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다 하는 말을 듣지만 함께 이야기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고 드디어 공론이 된다는 것을요. 사회가 그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너나 할 거 없이 결혼한 여성에게 자녀 계획을 묻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사회가 결혼 정년기라고 상정한 어떤 나이대 여성들에게 스스럼 없이 생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회에서 내 몸은 나의 것이고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짐지울 것이 아니라 온 사회가 함께 나서서 임신, 출산, 양육의 당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됐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출산을 하면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여성이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계속해서 여성을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거시적으로 이 사회 전체가 더 나은 삶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기를 낳은 이후에는 사회가 확실히 책임진다고 보장하는 단계에서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빠 뭐 하는 거야? 오늘 촬영 있다며? 빨리 일어나. 지금 몇 시야? 오전 0시 54분입니다. 2시에 피디님이 회사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오늘 어디 갈지 궁금하시죠?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자, 오늘 제가 1일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곳 바로 서울의 한 꽃시장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2시 47분입니다. 저희 작가님께서 처음에 여기 도착했을 때 이곳 분위기를 좀 한번 짚어줘라 한마디로 깜깜해요. 지금 이 시기,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이 시기에 굉장히 대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이 손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일찌감치 나온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출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와, 이 꽃냄새. 이 충혈된 눈도 막 지금 막 힐링이 되고 막.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일선 바쁘니까 빨리 좀 도와주세요. 여기 오늘 이번 1년 중에 제일 대목이어가지고 오늘 제일 바쁜 날이에요. 자, 카네이션은 종류별로 카네이션은 앞쪽. 빗자루 유사 안 하는데 꽃 종류가 몇 종류예요? 되게 많네요 진짜. 꽃 종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제가 급하게 적은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지금 꽃의 이름이고 밑에 적어놓으신 네, 게? 사장님께서 그날 시세가 바뀌어요 맨날. 아 시세가. 네, 그래서 오늘 시세는 이렇게 팔아라 하면은 쓰고 저 이거- 위치별로 이렇게. 야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해놓으신 거죠? 그렇죠. 제가 위치별로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보십시오. 제일 싱싱합니다. 네. 카푸치노 저거 넣나요? 예? 카푸치노 얘 넣나요? 이게 얼마냐고요? 저기 잠시만요. 선배님 이거 얼마신지 여쭤보십니다. 이거 아직 오늘 시세가 안 생겨서 이따가 다시 오세요. 네네. 이따 사진 오시면 다시 가게 말씀드릴게요. 이따 꼭 다시 오십시오. 예. 아 시세가 아직도 안 나왔다고요? 시세가 그날 바뀌어서 사장님께서 그날 적정 시세를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 가서 팔아요. 어제 가격으로 팔게 돼서 만약에 더 가격 원래 더 낮게 팔면은 손님한테 손해인 거고 손님한테 속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어제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가게에 손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팔 수 있게 그냥 시세를 먼저 지시를 받고 얼마에 팔아라고 들면은 그때 이제 팔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임의로 팔 수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실례 어떤 일을 하시는데? 아니, 그냥 엄마 만들었는데. 카네이션. 야, 이 시대 진정한 효녀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있습니까? 저거 보라색 거. 보라 색깔. 네. 어떤 거? 장미. 감독님 잘 나와. 아 요거. 아 요것도 지금 보러 오셨답니다 선배님. 한 대 11,000원입니다. 이거 하나랑요.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 보냈어요. 예. 됐으니까 주문하시고요. 같이 오세요. 다시 찔리시면 오세요. 제가 약 하나 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아, 네네네. 요거 한번 요거. 아, 요거야. 밑에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꽃을 다듬고 있네. 막간을 이용해서 꽃 고를 때 이렇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다. 이쁜 꽃 고를 수 있다. 꿀팁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장미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오늘 들어온 좋은 꽃 같은 경우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깨끗하잖아요. 아, 바로 그러니까 꽃 봉오리 바로 밑에. 예. 이 부분이 깨끗한데 조금 냉동 창고에 오래 있다 온 꽃이나 아니면은 며칠 좀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그런 꽃들은 여기 부분에 까맣게 좀 묻어 있어요. 무럭무럭 자라라. 잘하고 있네. 예. 아, 예. 아유, 진짜 바쁘십니다, 그죠? 네네. 대목입니까, 완전? 네, 오늘 많이 바쁘네요. 아, 근데 어떠셨어요? 2월 같은 경우가 원래 더 대목이잖아요. 이번 2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년 대비 한 10% 15%밖에 안 됐고요. 지금 오늘 들어서 조금 나아진 거예요.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고안해내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도매 시장이 조금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좀 옛날 시스템 방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냥 SNS 방식을 좀 도입해서 이제 저는 이제 전국 배송으로 해가지고 손쉽게 이제 꽃 사진들 들어온 거랑 가격표 그리고 이제 등급 그리고 꽃 사진 이런 거를 이제 핸드폰으로만 그냥 손쉽게 주문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앞으로 좀 바람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꽃 열심히 많이 팔고 좋은 꽃 많이 이렇게 취급할 수 있게끔 되면 좋겠어요. 매대가 좀 좁다 보니까 매대도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 발언 꼭 이루어질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꿀팁인데 네. 그 SNS 마케팅 하실 때 네네. 해시태그 김기환 하시면은 네. 야 진짜 아까 깜깜했는데 일 딱 마치고 나오니까 해가 그냥 중천에 떴네요. 힘들지만 뿌듯해요. 근데 기왕 뿌듯한 김에 더 뿌듯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환이의 기특한 아이디어 뭔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바로 선물 하나 좀 드리려고. 짜잔. 지금 야 어때요? 어떠십니까 이거? 속이 좋지요. 우리 아들이 어제 왔다 갔는데도 안 달아줬는데. 안녕하세요. 네. 아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하나씩 딱 이렇게 드리고. 잘못 누르는 예, 그죠. 제가 이 공원 올 때마다 쓰레기통 저도 여기다 버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깨끗한 이유가 있었군요. 네, 매일 저희가 주말마다 이렇게 하고 주말을 떠나서도 이제 평일에도 이렇게 지저분한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이게 기본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번 5월 한 달만큼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다 기환이가 간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I'll be back.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동안 엄마한테 속 한 번 새기지 않고 그래도 잘 협조해주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주말이면 바쁜데 주말에 매일 와줘서 고맙고 뭐 앞으로도 그 손자 손녀만 보고 사는 거지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이만하면 되는 거지 얼마나 더 바라겠어요. 청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독거노인들 그 음식을 배달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준비하던 걸 조금 더 준비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드신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식사 제대로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집밥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들을 돕고 또 무료 부식소가 폐쇄돼서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여기에 마을에 사는 청년들이 직접 배달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고 또 이런 거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돈도 벌 수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훨씬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보람은 별거 아닌데 되게 고마워하세요. 그래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힘든데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이렇게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26살 신지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학생이고 취업 준비 중이라서 이제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도시락 배달 왔는데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힘든 점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이제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박봉규님 맞으신가요? 예. 네, 제가 도시락 배달을 드리러 왔는데 어디에다가 드리면 될까요? 오늘 지금 왔어요? 네네. 진짜 다녀오셨는데. 뭘 또 줘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밥 먹고 있어. 지금 오늘은 안 올게라고 내일은 모레는 올 줄 알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요? 오래됐어요. 젊어서부터. 18살에 갔지. 그때는. 옛날에는 나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11살, 17살. 곧 그렇게 많이 갔어요. 살 수가 없어. 왜요? 남자가 두드러 패고 어찌병까지 가 있어. 나와버렸어, 내가. 떠나는 나는데 어려서 3살 뭐 그럼 좀 따박따박 거릴 때 내가 뛰어놓고 나와버렸어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내가 나이 들어는 게 한번 봤어 뭐 그런데 나 안 만난다고 그러더래요. 딸이. 이러고도 할 수 없지 어떡해요. 그렇게 살아야죠. 아무도 없은 게로. TBS